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와, 오늘 또 무시무시하게 오릅니다. 특히나 그 맏형이죠. 삼성전자가 무려 6%대 정말 폭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그 상처를 모두 다 좀 씻어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를 때 오르더라도 우리 시장 왜 이러나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는 막 1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맞아요. 갑자기 100포인트 올랐다가 이러니까 아우 어지러워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3% 넘게 오르죠. 코스닥도 이에 못지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정말 이렇게 도깨비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또 내일 내려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잡생각은 잠깐 지울게요. 일단 윗방향으로 보고 우리 종목들 어떻게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험지 보고 풀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답안지 보고 맞춰보면 이거 다 뻔하잖아. 이런 그쵸. 문제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도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 알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잘해줄 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그래도 좀 확인하고 갈까? 이런 맞습니다. 심리 때문에 오늘 약간의 후회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테고요. 네, 어찌됐든 확인할 것들이 다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바로 이 시점.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도 고민이 되시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되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면서부터 출석 체크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예. 주피터님, 양갱이님, 그리고 젠마님, 한혜경님 오셨고요. 여기에 그라미님께서는 S&T에너지 바로 또 신청 접수해주셨어요. 네, 화이팅 가자님께서 제 이야기 좀 받아주셨죠. 잡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냥 잡생각으로 치부하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힘내자 루피님께서요. 네. 삼성전자 파셨어요? 어디 계세요, 그분? 지금 위에 보니까 삼전이 파니까 오름. 이거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일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참 이럴 때 많죠. 고민하다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뭐 위든 아래든 뭔가 변화가 또 나옵니다. 보통 자꾸 위로 가더라고요. 예. 네. 내가 팔면은 꼭 간다. 뭐 이런 머피의 법칙 예.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깨야 됩니다. 예. 징크스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 고리를 좀 끊어내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랭킹쇼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 또 랭킹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도 보시죠. 자, 오늘 랭킹의 키워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군요. 네. 그래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어떤 랭킹이 들어갈지 이거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는 하는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은 점점 더 퇴색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 뭐 누가 누구를 뭐 도와줬다 뭐 그리고 또 훈훈한 미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사라져가는 요즘인데요. 과연 이것과 관련된 랭킹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올해 기부금 1위 기업을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 좀 추워지니까 조만간 이 빨간 옷에 빨간 냄비, 구세군 냄비 등장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말 되면은 뭔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기부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실제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기부금을 쫙 조사를 한 랭킹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업들 올해 좀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벌 예정이죠. 그러면 번 만큼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딱 맞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0여 곳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3.6% 정도 아주 약간 기부금이 늘었대요. 지금 보기에 보면은 돈 많은 기업들. 그렇습니다. 잘 버는 기업들 이렇게 쭉 있죠. 야, 이 3.6%라고 해도 사실 금액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한국전력이 눈에 띄어요. 저도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전력 이렇게 공사 쪽에서는 이전까지는 매번 듣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왜 매번 이렇게 못 버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적자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런데 한국전력이 이제 다릅니다. 오만전력을 만들었잖아요. 정말 신기록을 써내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잘 갈 길 가고 있는 한국전력. 오, 기부금도 더 많이 늘었구나 싶어서 깜짝 놀라게 되네. 사실 이 오만전력은 하반기 들어와서 그런 거지 상반기엔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 맞습니다. 안 좋을 때도 1, 2, 3분기에도 오. 계속해서 또 기부를 해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저는 약간은 아쉬운 게 네. 시총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이익하고 이 기부금하고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사정이 많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 1위 기업이다, 2위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버는 순이익의 정말 0.1%에 불과하는 그 정도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한 번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완성차 대장들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기부금 절대적인 액수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딜까요?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네. 네. 지금 게시판에 만간지님 배당은 왜 안 줘? 저도 지금 그거 읽으려고 했거든요. 예. 정말 다 기부금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배당이나 주든가. 이런 얘기하면은 주주분들이 네. 내가 불우이웃인데 그렇죠. 아니, 기업이 배당을 줘서 나를 도와줘야지.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네. 배당 별로 안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 회사들 들여다보고 비교를 하다 보면 아니 우리나라 배당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종목 상담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이건 설마 이것까지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올해 기부금을 많이 낸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전력도 올라와 있습니다. 5 기업 중에서 올해 기부금 제일 많이 낸 곳 어디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따로 체크해 본 적은 없는데. 와, 드디어 전문가님 모르는 게 있었다. 와. 찍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의 입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한번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너무 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김구루 전문가께서 모르는 것도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네, 이렇게 철옹성 같았던 네. 김근우 전문가의 또 빈틈을 살짝 발견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찍어도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신이 내렸다고 극찬할 수밖에요. 예,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1위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엔터 섹터에서 골라봤습니다. SM부터 출발할 텐데요. 네. 김종옥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 11만 6천 원, 11만 6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M 10만 5,6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청자님 약간의 손실 구간이고요. 저는 SM 하면 오늘 그 기사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뭐죠? 에스파가 일본에 못 간대요. 간다고. 예. 아니 그 중일 갈등이 이게 생각보다 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또 오늘 SM은 4%나 오르고 있고요. 그쵸. 이 중일 관련된 반사익 보면서 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는 그 에스파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신기한 게 닝닝이라는 멤버는 중국 네. 국적이지만 또 지젤이라는 멤버는 일본 국적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오지 마. 혼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예. 참 그 복잡해지는 이 가운데 엔터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뭐 왜 이렇게까지 내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완공 회복이 될지 엔터주 조만간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요즘의 추세도 같이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엔터주뿐 아니고요.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 포함되는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정도 제외하면 사실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주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컸던 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었고 SM도 거기에 따른 좀 피해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근데 앞으로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SM 샀는데 좀 밀렸거든요. 이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가져가도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엔터주를 포함해서 오늘 보면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도 그동안 많이 눌렸다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뭐 APR,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시장 전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전반 상황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간들이 도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동안 개별주 과매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이고 이거는 반발 매수 정도로 그치는 것과 뭐 추세가 바뀌는 것에 대한 종목 차별화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엔터주 특히나 SM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것들입니다. SM은 일단 IP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여기서 IP는 아티스트들을 의미하는데 실제 이제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고연차 아티스트들과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조화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실제로 엑소처럼 보증 수표죠. 매출에 있어서는 엑소 같은 그룹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올해 하반기, 빠른 올해 하반기, 남은 이제 11월, 12월이 되겠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 앵커님들 설명 주셨던 것처럼 에스파처럼 주력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중간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꾸준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 2분기 정도의 시간과 지금을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값이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주고 이제 수급이 꼬여있던 것들이 풀려주는 순간이 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MD라든지 굿즈,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과거에는 뭐 대형 콘서트라든지 이게 일명 현금 장사죠. 이런 것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면 이제 좀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아티스트들과 같이 매출을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MD 매출 같은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 또한 이 SM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터의 섹터 특성상 좀 약한 시즌이고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기간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별 문제 없는 기업으로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터사뿐 아니라 지금 많이 밀려있는 섹터들 뭐 중소형 테마주들 말고 각각 섹터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또렷한 기업들 중에서 좀 밀려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는 게 보편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년 상반기 퍼포먼스를 논하기 전에 앵커님들 설명 주셨던 이제 한일령 물론 한일령 뭐 제한 조치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죠. 일본 화장품 안 쓴다. 어제는 수산물 다시 수입 안 한다. 부터 해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있는데 사실 그랬을 때 국내 소비재 기업들도 중국향 매출 파이가 좀 있는 엔터사들 포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 좀 완화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 가능성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쭉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보다는 기간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서 최소한 내년 한 3, 4월까지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였습니다. SM, 중일 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도 언급이 좀 되고 있죠. 자, SM을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죠.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엔터 섹터 하니까 이 아티스트, 아이돌 얘기 좀 해주고 계세요. 아이들에도 중국 멤버 우기 있는데 요즘에 그쵸, 보면은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모두 다 네. 국적을 많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국적 그룹이지 딱 네. 이 그룹 하면은 한국 그룹 이런 거 그룹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하투하. 하츠투하츠에는 인도네시아 멤버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까르멘. 네. 예, 여기 또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좋으시겠어요? 갑자기 뭐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군요. 예, 하투하 네. 같은 경우는 참고로 SM 소속입니다. 맞습니다. 예. SM의 아주 이제 태풍의 눈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죠. 예, 이렇게 엔터 얘기를 출발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또 올라온 얘기들 보니까 금액으로 많이 한 건 네.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역시 1위다. 불꽃님께서 살짝 답안지를 먼저 보셨나 봐요. 네. 글 막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LNF와 포스코 퓨처의 문의 왔고요. 그리고 이 중일 갈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좋아요. 오늘 여행주들이 휘청이나 싶다가도 지금 보니까 뭐 크게 빠지는 건 없는 것 같고,
호텔 쪽으로 급등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GSPNL이 네. 예전에는 호텔주 하면은 호텔 신라만 딱 떠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GSPNL, 서부 서부 T&D T&D,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진행할 때도 수산주들이 갑자기 맞습니다. 폭등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수산주는 좀 밀리고 네. 또 여행주 쪽으로도 거의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야. 호텔 카지노가 네. 급등이죠. 그러니까 이 중일 갈등 그래 시장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쪽으로 공략해야지 잘못 들어가면 이것도 타이밍 얽히면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호텔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네. 좋은 날리면 호텔 신라 올려주셨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막막합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태양과 바람님의 종목인데요. 아, 이거 오늘 이렇게 결이 이어지는군요. 화장품으로 가볼게요. 화장품 중에서도 기존에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보다 왕년에 잘 갔던 종목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좋죠. 좋습니다. 네, 예. 아모레퍼시픽 좀 볼게요. 역시 중일 갈등 이야기 나오니까 여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3만 5,700원에 10%. 이거 지금 가격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13만 5,500원입니다, 현재. 이분은 15만 원 이상을 바라보는데 욕심인지 매수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15만 원 이상까지 바라는 거 이거 욕심인가요? 제가 이분은 봐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답변 드릴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 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답변인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올라갈 애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아모레 이번 실적 보셨죠? 성장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리스크라고 평가받던 것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드려보자면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한 조치들을 할 때마다 사실 타격이 굉장히 컸죠. 아모레가 그 암흑기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견디면서 해왔던 전략의 다각화는 뭐였냐면 수출 국가의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미국, 중동, 그리고 남미 지역도 있고요. 유럽 지역까지 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지금 화장품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포지션들을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잘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상반기는 저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일단 글로벌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라고 점쳤던 게 고가형 브랜드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것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설화수나 뭐 라네즈 같은 브랜드들이 있죠.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랑 아예 안 맞아요. 지금 실리콘2 플랫폼을 쓰고 있는 뭐 조선미녀라든지 APR의 화장품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잘 나가는 화장품사들은 대부분 저가형 인디 브랜드를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리담의 형태의 매출을 많이 가져오고 있죠. 더 좋게 만들고 더 비싸게 만들었던 고가형 브랜드 전략을 오래 썼던 아모레는 사실 좀 제한적이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또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북미, 중동, 뭐 유럽 말씀드렸는데 다 인디 브랜드 향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잘 통하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시장에 맞춘 변화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좀 더 상승 퍼포먼스는 나올 거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서로 좀 악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아모레퍼시픽 같이 수출하고 있는 B2C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좋은 거고 15만 원 정도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뭐 중간 등락은 있을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일자로 1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는 제한적일 거고 뭐 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천천히 도달할 거거든요. 15만 원 정도 가격 바라보는 건 욕심 아니다.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살펴드렸습니다. 네, 진단을 받은 사람도 한 네. 사람도 모두 다 기억하는 태양과 바람님께서 전에 상담해 주셨던 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감사합니다. 바로 또 보고 이렇게 리액션 올려주고 계시네요. 예. 자, 그리고 고고식님께서 슬슬 오후에 스피 변동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라면서 시장이 또 계속해서 이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랭킹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순위도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아래쪽이 더 어려우실 거예요. 5위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올해 기부금 1위 기업을 맞춰보고 있거든요. 5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는 기아가 네. 5위네요. 56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위, 4위 이쪽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 네. 2, 3위가 엇비슷하고 4위, 5위의 기부액이 대체로 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부하면은 늘 우리도 해야지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기부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이런 얘기들 쉽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행이나 기부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할 거야. 그때 안 옵니다. 네, 여행도 시간 맞아요. 나면은 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시간이 있더라도 뭐 돈이 뭐 없거나 아니면 건강이 이렇게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잘 네. 되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종목들을 좀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그 종목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2위에 나란히 삼성전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아직까지는 60만 닉스를 회복하지 못한 채 5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까지 복귀해냈습니다. 3위에는 SPG 올라왔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협력에 주목하면서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온 SPG인데요. 장중에 44,15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0% 가까이 강세 보이면서 42,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4위에는 알트가 올라왔습니다. 로봇 사업이 부각되면서 2거래일째 급등하고 있고요.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랭크됐습니다. AI 원전이 부활했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공사 MOU 체결까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현재 6%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8만 원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위에는 CMTX 올라왔습니다. TSMC의 1차 협력사로 알려진 CMTX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했고요. 7위에는 대원전선 랭크됐습니다. K전력기기가 호황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대표이사의 주식 추가 매수까지 전해지며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도 20% 강세 보이며 4,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8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두나무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는 주식 교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현재 26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9위에는 큐리오시스 올라왔는데요. 신규 상장주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6만 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0위에는 로키텔스케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바이오 프린터 특허를 획득하면서 연이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로키텔스케어 올라왔고요. 현재도 12% 넘는 강세 유지합니다. 11위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올라왔는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AI 버블론이 회수됐고 또한 AI용 회로박과 ESS용 전지박 등 차세대 소재 기술력까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4만 원 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12위에는 ABL 바이오 올라왔습니다. ABL 바이오도 오늘 다시 한번 17만 8천 원 선까지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3위에 에코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도 5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면서 현재 8만 3,4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4위에는 LS 일렉트릭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이번에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발언에 힘입으면서 LS 일렉트릭 장중에 53만 9천 원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현재도 5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5위에는 한성기업 랭크됐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산물 관련주인 한성기업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장중에 7,74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세크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세크는 북미 반도체 기업의 수주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17위에는 그린광학 올라왔습니다. 새내기주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19위에는 노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8위에는 일동제약이 올라왔는데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동제약도 현재 9% 가까이 강세 보이면서 31,000원 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20위에는 APR 올라왔습니다. 메디큐브가 미국의 올타뷰티 입점 3개월 만에 판매량이 약 30%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국이 일본의 화장품까지 금지하겠다는 선언이 나오면서 K-뷰티 다시 한번 반사수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APR 주가도 오늘도 추가 급등이 이뤄지면서 23만 7,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AI 버블론까지 일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부터 전력설비, 원전주까지 골고루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I 수요를 증명한 엔비디아에 따라서 전력기기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설비주 지금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큰 고생도 없이 전력설비주들 너무나 좋았죠. 잠깐 쉬고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올라갑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또 신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전력설비주의 전망 지금부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들고 가는 분들은 파실 필요가 없죠. 지금은 뭐 조정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 해당 기업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었던 글로벌에서 AI 버블론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을 때 뭐 숫자가 바뀐 건 아니고 이야기, 플로우가 바뀌면서 좀 휘청이었던 건데 사실 없는 분들은 그럴 때 샀어야죠. 제가 유튜브 공방에서도 반도체, 전력설비, 원전 이런 쪽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 이거 따라갈까요 하는 건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조정해서 채워야 되는 거고 들고 가는 분들은 작은 조정 정도야 그냥 들고 가는 형태의 하나의 스토리로 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뭐 결대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따라 사진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중간 등락이 앞으로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낙폭에 따른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종목들도 나올 거예요. 추세를 타는 애들도 나올 거고. 그러면 옥석 가리기를 바라보기에 오늘 하루만 반등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면은 이제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사겠다 말겠다를 정하겠다라면은 좀 플로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조정 나온 애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세예요. 그리고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낙폭주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이제 전반 상승에 대한 기대값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향 종목들 중에서 뭐 전력설비나 원전 같은 기업들 충분히 좋지만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전처럼 반도체, 전력설비, 원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향 하면서 다 같이 걔네들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려면 또 유동성 쏠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뭐 매번 매달 이렇게 나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숨고르기 타이밍도 충분히 줄 것 같으니까 그 타이밍에 사는 거를 저는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소형 전력 설비들은 아직도 안 좋아요. 이제 11월 15일자로 해서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수출 데이터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제 대형 설비,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기업들은 괜찮아요. LS 일렉이나 이제 맞춤형 쪽으로 본다라면은 산일전기 같은 기업들,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중소형 변압기 하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찍히는 게 없어요, 숫자가. 그 말은 뭐 테마 같은 거 붙으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횡보의 형태가 나올 거라서 종목에 따라 좀 차별화는 되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관심의 영역이고 시장 색깔 바뀌면서 유동성에서 약간 빠져나와서 조정 단계가 거쳐진다라면 그 단계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이거 논외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데이터 센터 향에 붙어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이랑 결을 같이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따라가지는 말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출석해 주시는 분들도 슬슬 보이세요. 후리지아님이 늦었습니다 하시면서 오셨고요. 그리고 아임리얼님도 글 계속해서 네. 올려주고 계신데 어떤 거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만두님께서요. 예. 컴퓨터 케이스에 오렌지 주스만 부어도 충분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뭘까요? 뭔가 앞뒤 정황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데 제 지금 성능으로는 이게 추론이 안 되는군요. 컴퓨터 알고 케이스에? 읽어주신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 순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합니다. 만두님 예.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네. 국거담마님 반갑습니다. 토마토TV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점심시간이니까 네. 상호했고 오늘도 점심 안 드시고 오셨나봐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점심을 가볍게 먹을 생각이었는데 네. 이거 고비가 이거 큰데요. 아까 동태탕 이야기에 일단 배가 슬쩍 고팠고 추운 날 짬뽕 하나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 또 이 배가 슬슬 고파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두님 저 네. 파악했어요. 뭐죠? 맥락을 파악을 했습니다. 뭔데요? 시작은 아임리얼님이세요 오늘도. 이거 맨 위에 이게 있었군요. 저희가 지금 전력 수입이 잘 간다. 따라가도 될까요? 뭐 네. 전력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하니까 아임리얼님이 전기 케이스에다가 전기 뱀장어를 넣어가지고 전력 수급을 보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전기 뱀장어를 어디서 잡아요? 이 잡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만두님께서 오렌지 주스만 부어도 전기가 통한다고 네.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보다는 그냥 제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또 전화 왔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 가볼게요. 한국화분 신청해 주셨어요. 뒷번호 9141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28,000원에 비중 20%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한국화분을 비롯해서 지금 조선 기자재 많이 밀렸죠. 확실히 꺾여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차트가 갑자기 확 바뀐 느낌을 받으실 그쵸. 거예요. 한국화분도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 22%나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8,350원. 지금 손실로 돌아서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니에요. 이 네. 종목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20%입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분은 잘 사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 개별주 낙폭이 제가 심하다고 코멘트 드린 거는 계속 똑같아요. 최근 한 달 반 동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조선주 중에서 대형주 3, 4 정도가 되겠죠. 그 범주를 벗어난 기자재 종목들은 다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다 그래요, 모든 섹터가.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나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진 애를 잡아야 되나요? 했을 때 저는 물론 제가 소형주 트레이딩 이런 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장에서는 유리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잘 잡았어요. 28,000원에 잡으셨죠? 잘하신 겁니다. 이런 거는. 내려올 때 잡으신 건데.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한국화분 보면은 하고 있는 이제 품목은 많아요. 근데 그 품목들 전반적으로 잘 팔리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소섬유.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복합으로 들어가고, 극저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극저온 타겟인 단열재, 그리고 보냉재. 이 중에서 이제 보냉재가 주력이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는 보냉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 기업한테도 수출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건 우리가 중국에 들여오는 게 많지만 이제 그 타 기자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냉재가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파는 건데 그거 한국화분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보다는 이거 보냉재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리고 앞으로 잘 팔릴까 안 팔릴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조선은 지금 초호황입니다. 사실 지금도 잘 팔리지만 앞으로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액화수소 운반선, 그러니까 LNGC가 되겠죠. 이 LNGC 같은 경우는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향으로 해서 추가 발주가 지금 많을 걸로 예상이 되죠. 미국에서 LNG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럼 여기서도 보냉재가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그랬을 때 앞으로 추가 수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보냉재를 얼마만큼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타겟되는 게 어차피 첨단화 그리고 친환경화 돼 있는 선박들은 보냉재 다 써야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올라갈 기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도 지금 28,000원 정도 사셨으면 한 7, 8% 수익권은 뭐 별로 걸리지도 않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기 거래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은 있겠지만 이거 모아갈 거냐에 대한 차이인데 두 가지 트랙을 뭐 둘 다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바뀌는 타이밍에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조정 이후의 가격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카본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한국카본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던 종목들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종목들 이렇게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사셨다고 네, 수익 나실 거라고 하니까 지금 꺾어져 있는 차트만 보고 너무 상심 마시죠. 네. 이렇게 한국카본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 금양그린파워가, 이거 어젠가요? 또 봤던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어제 저희가 진단을 못 해드려서 네. 아마 신청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매수 질문도 있습니다. 하이젠 RNM 진입해볼까 하는데 진입식이 로봇주. 괜찮은지. 저희가 종목이 많이 올라오면 다 봐드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준 전문가다, 나 이 종목 정말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네. 받고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맘님께서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 인산가를 이야기해 주시기도 소금. 하는데요. 네. 참, 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예. 일부러 소외시키고 이러진 않습니다. 자, 시간이 물리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안타깝네요. 자, 종목을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생 역전님의 종목입니다. 수소 갈까요?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해서 이 종목이 올해 참 괜찮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산 퓨얼셀이죠. 매수 가격은요 27,550원입니다. 수익 구간인데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지금 기분이 아주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 위까지 갔을 때 아주 맥시멈으로 행복치가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서운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종목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보겠습니다. 좀 예쁘게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딱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내려왔죠? 다시 올라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에너지 단위의 종목들 중에서는 원전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 샀다 팔았다는 걸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사실 얘네들이 직접 실적이 올라가고 또 수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이런 측면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주가의 변동성이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밀리면 같이 밀리고 오르면 같이 오르고. 근데 이게 두산 퓨얼셀이 좋아가지고 올라간다는 형태보다는 글로벌에서 SOFC에 대한 기대값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같은 색깔로 올라가는 형태가 좀 강해요. 로봇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거랑.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이걸 중장기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한 3년, 4년 들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 뷰가 좀 깨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다변화가 좀 심화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메인이 어딘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많이 움직여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향을 지니고 있는 발전 단계 기업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전체 에너지 기업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력으로 보고 중장기 보자라면은 원전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 근데 이 두산 퓨얼셀이 그럼 안 좋냐라는 질문이면 그렇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소외된 기업도 얼마나 많은데요. 두산 퓨얼셀은 지난 10월에 신고가도 갔다 온 기업이에요. 11월에 갔네요. 11월 초에. 그만큼 시장에서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시장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메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무방한 기업이니까요. 자, 지금은 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반등 나올 거예요. 내린 다음에 반등이 이제 나올 건데 저는 한 번 정도 거래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지금 계속 먹히죠. 오르고 또 내리면 또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이 중장기 우상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는 있다. 근데 다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을 객관화했을 때 이제 메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하기엔 적당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중장기 말고 트레이딩 뷰로 보시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퓨얼셀 살펴드렸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글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이 좀 다양해졌어요. 아니, LG CNS. 그러게요. 갑자기 종목 진단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네, GST, 폴라리스 오피스 있고요. D&D 파마텍 무증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정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대신에 또 저평가님께서 네. 지금 파셔도 무상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온칩스 등등의 종목군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볼까요? 네. 그 두 분이 한 가지 종목을 딱 같이 말씀해 주셔서 그 종목 한번 챙겨볼게요. 가온칩스입니다. 먼저 상승파동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56,120원 그리고 20%로 보유하고 계시네요. 6만 원대 매수 후에 바닥이라고 분할 매수했는데 잘한 건가요? 언제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가온칩스는 뭐 크게 간 것도 없는데 최근에 내려올 때는 반도체주도 다른 것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이 재작년에 막 급등할 때는 그쵸. 약간 선두그룹이었는데 올해 AI, IT 얘기 나올 때 전혀 빛을 못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분이 올려주셨고 그리고 한 분 더 있으시죠. 그렇죠. 조윤임님께서도요. 52,000원에 22% 두 분 다 일단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기로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김근우 전문가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가온칩스를 포함해서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은 다른 반도체가 올라가는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항상 후발주의 형태예요.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국내 팹리스 기업이나,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실적이 잘 안 찍혀요. 그나마 가온칩스가 찍히는 편이죠. 삼성의 공식 파트너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이 선발대 그룹, 이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 순환매 후순위이기 때문에 좀 늦게 사는 게 좀 유리해요. 반도체 순환매에서는. 이런 거는 좀 디테일 전략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지금 굳이 반도체 선발대들을 움직이는 시간에 살 필요 있냐 하면은 사실 뭐 그렇진 않다. 그러면 지금의 와서 전략은 당연히 기간 투자로 봐야 되는 거죠. 들고 가면 괜찮냐 안 괜찮냐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전략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밀릴 때 가져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얘네 피날레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대장 역할을 후공정 기업들이 안 하는데 후공정 기업들 움직일 때 잘 보세요. 같이 따라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52,000원이면 사실 싸게 산 건 아니에요. 6만 원에 사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6만 원에 사면 여기 바닥일 수가 없죠. 이게 최근 차트 보면 제일 비싼 가격인데 그러니까 타점 자체를 좀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단기 거래하기엔 애초에 안 맞습니다. 그렇죠? 단기 거래 하실 거면 여기서 뭐 사가지고 뭐 위에서 조금 팔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대장 형태는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그냥 들고 가십시오. 예,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도 시장 보면 반도체가 다 같이 좋지는 않아요. 이제 기판류라든지 또 메인이 될 수 있는 하이닉스 향 기업들 정도가 이제 주력이고 나머지는 사실 밀린 애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고 이 순서상 좀 뒤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기간 투자하는데 그다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이제 단기로 볼 수 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단기는 안 보시는 게 좋고 아예 끌고 가서 보자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늘려서 보면 돼요. 이 전 고점대가 한 65,000원 정도 되죠. 이 범주까지는 한 3달 정도 들고 가면 충분히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3달은 제가 명시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 투자에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바라보되 지금 가격에서 막 비중을 더 추가하시면은 너무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디자인하우스라든지 팹리스 기업들은 반도체에서 주력 비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력은 항상 지금 숫자가 증명되는 애들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만 잘 유의하시면은 이 종목 가져가시는데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깔끔하게 알아봤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해서 이번에 4위를 맞춰볼 차례입니다. 네. 기부금 5위는 기아였어요. 기아는 사실 요즘에 뭐 실적이라든지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는 기업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4위는 어떤 기업일지 함께 보시죠. 자, 4위는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590억 원을 기부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돈 잘 벌어서 그렇지 네. 하이닉스가 그동안에는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히 수익이 크게 늘어나니까 지금 순위는 4위지만 네. 가장 큰 폭으로 기부금 액수가 늘어난 기업이 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주분들이 아까는 뭐 배당 왜 안 주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배당도 배당이지만 아마 배당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이미 많이 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작년에 기부금이 410억 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네. 올해 한 600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벌써 44%나 증가를 했답니다. 돈 네. 버는 만큼 또 비례하게 기부금도 늘리고 있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남아있는 기업은 세 기업, 현대차와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이어지는 종목 진단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무님, 오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을 많이 낸 회사가 어딜까 이걸 들여다봤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순인데, 남아있는 회사가 딱 3개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요게 이해가 되는데, 이 와중에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이 3기업 중에 1위는 말고 네. 3위 한번 맞춰볼까요? 3위요? 저희 5위, 4위 맞췄으니까 3위 네. 이제 공개할 차례거든요. 1위는 뭐, 네. 3위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상무님 3위 뭘까요? 3위 저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높으니까 네. 한국전력 3위로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잡아주셨습니다. 3위 과연 이렇게 될지. 만약에 근데 저도 근데 왠지 3위일 것 저는 사실은 5위일 거라고 봤는데. 어떤 게? 한국전력이요? 네, 3위 자리인 것도 좀 놀랍긴 해요. 자, 이따가 3위 한번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은 게시판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보셨어요? 고고식님께서 상무님 당황하셨다고. 그리고 슈팅님이 예. 토마토는 왜 없다요? 하셨는데. 그럴게요. 그 정도 대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 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도 언론에서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업이, 기부를 이만큼 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화이팅 가자님은 하이닉스가 4위라니 약간 놀라신 모양이죠. 하이닉스 사실 돈 잘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해 주시고 또 늘려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SK 하이닉스 주가 이미지는 몇만 원 정도 이미지가 아직도 있긴 있어요. 저도 10만 원 안팎에 네. 그 굉장히 머리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데 지금 60만 닉스. 그러니까요.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예. 저희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랄랄라님께서 올려주신 고영 알아볼 텐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 17,500원에 비중 10%. 분할 익절하다가 어허. 하락하네요. 예. 2만 원대 다 매도했어야 했는지 아쉬워요. 조금씩 파셨는데 그 네. 사이에 주가가 꺾인 거예요. 자, 이럴 때 고영, 좀 고민도 되고 네. 후회도 되고 그때 한 번에 답할 걸. 그쵸. 분할 매도는 무슨 분할 매도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무님? 네, 고형 로봇 업체로도 좀 묶이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뭐 이런 업체로도 좀 묶이고 뭔가 AI에서도 좀 묶일 수 있고 사실 묶이는 테마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이 좀 여러 개를 좀 담글 수 있는 그런 업체죠. 근데 고형 같은 경우 주가가 11월 달 들어서 좀 큰 폭으로 한번 올랐습니다. 17,000원에서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올랐었다가 다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하는데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고형도 이런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찌됐든 실적으로 넘어오면 그래 작년보다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형은 매출액이 2천억 원대의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매출액이 2천억 원대 초반에서 2천억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이
의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22년도가 제일 많이 냈어요. 4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다가 23년도 200억으로 줄어들었고 24년도 33억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다시 153억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아요. 조금 내려왔었는데 24년도까지 25년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고영에는 좀 호재성 재료로 들어올 수 있고 로봇에도 좀 테마를 묶일 수 있다는 점, 로보틱스가 사실 오늘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로봇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자동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테마도 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테마도 묶일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묶일 수 있는 테마들도 상당히 요즘에 매력적인 이런 섹터로도 묶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지금 자리는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에 거의 걸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1선은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자리는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매물도 좀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좀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좀 횡보하다가 테마로 좀 묶이거나 실적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고영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 살펴드렸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도 호평이 좀 많았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어느새 주가가 좀 빠져 있었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부산맘님께서 하이닉스 10만 원 얘기하셔가지고 예, 다들 사실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 걸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60만 닉스에 용기를 내주신 양두현님께서 우와. 때마침 또 하이닉스를 그러네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투투님은 나노 신소재. 이 종목 아까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 번 올라오는 것 같고요. 떼또는 못 말려. 떼또가 누구예요? 떼또는 못 말려님께서는 짱도 코스모 아니고. 신소재입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야기도 오늘 제법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해피아이님께서 올려주신 미투온. 오랜만에 보는 게임주고요. 게임주 네. 요즘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제 NC소프트. 조이시티. 이거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이. 조이시티는 천당 가 있는데 네. NC소프트는 막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극단적입니다, 움직임이 지금. 그래서 게임은 약간 정말 고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미투온 같은 경우는 게임은 게임인데 또 카지노예요. 네. 오늘 카지노는 또 잘 가요. 물론 뭐 중국, 일본 갈등 가운데 온라인이니까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미투온 가지고 계신 해피아이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500원 매수가 비중 10%.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단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주가 흐름은 차트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좀 흘러내리죠. 점점 사실 이런 게 어렵죠. 한 번에 그냥 밀어버리면 놀라서 뭐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 계속 조금씩 내려오면 팔까? 팔까? 고민만 하다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게 방금 전에 창호 앵커 네.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내려가면 또 그런 분들은 슬슬 내려가야 대응을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갭으로 내려오면 네. 주문도 못 걸고 이러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둘 다 곤란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미투온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오랜만에 보는데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알려주시죠. 네, 사실 미투온 차트가 어려워요. 사실 실적도 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줬지만 주가가 6월 달에 급등하면서 7,000원 위, 8,000원 사실 위까지도 올라갔었죠. 뭐 하루였지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6,0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6,000원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차트상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4,000원대 초반까지 지금 하락을 했죠. 한 이전에 미투온이 오랫동안 움직였던 주가는 1,000원대 중반에서 2,000억 원대 초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소셜 카지노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기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테마가 좀 묶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테마를 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회사의 실적을 좀 떠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도 테마가 묶인다라면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정치 테마와 같은 좀 극단적인 테마가 아닐지라도 무언가의 테마에 좀 묶이게 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 코인 관련된 부분들,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시장에서 좀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실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2년도 실적과 25년도 실적 비교해보면 실적이 크게 좋아진 걸 못 느끼거든요. 이 실적이 도리어 매출액은 유지를 하는데 영업이익단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는 못 봤는데 실적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럼 주가는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사실 현재로서는 차트도 그렇고요. 좀 높기 때문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사실 흘러내리거나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관련된 종목 아니면 소셜 카지노 같은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보유를 하시거나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투원 살펴드렸습니다. 차트를 멀리서 보니까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대응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 내용을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즘에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장이 요상해요. 아이고. 강현미님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익 많이 내셨죠. 그런데 최근 장에서 많이 잃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장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애기들도 이렇게 엄마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네. 줬다 뺏었다 하잖아요. 이러면 약 올라요. 네. 이거 어른들은 귀엽다고 그러지만 당사자들은 애들은 정말로 분노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이 마치 수익을 줄 듯 말 듯 이러니까 정말 요상해요. 자, 그리고 라운제라님 오셨는데요.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222님도 지금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종목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임수진님께서 신청해주신 미래세 증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골고루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소외됐던 종목, 뭐 게임도 봤다가 여러모로 그리고 뭐 가온칩스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었는데 네. 미래에셋증권 요즘에 또 금융 섹터가 잠잠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켠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잠잠할 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을 미리 약간 담아놔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지금 사신 가격부터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24,300원입니다. 비중 20%고요. 추가 매수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현재는 약간의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지수도 뭔가 4천에서 꺾인 것 같고 그러면 증권주도 꺾인 것인지 요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증권주가 움직임들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주권 같은 경우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조금 있죠. 물론 이제 지지는 합니다. 지금 60일선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 28,0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메리츠 증권을 한번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를 본다라면 차트 모양들이 사실 증권주가 한 섹터 안에 있는데도 모습이 좀 다르죠. NH투자증권도 그렇고 NH투자증권도 그렇고요. 이게 증권사별로 이제는 실적에 대한 차별화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증권주가 한 번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면 이제는 사실 증권주 최근에 좀 이 테마를 좀 받았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좀 테마라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실적을 좀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대형사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사들 중에서 실적 상승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ETF가 중심이 되는 수익의 꾸준한 수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IMA,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쉽게 하겠다. 이 발행어음이라든지 IMA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하고요. 조달된 자금들을 가지고 본사에서 이 자금들을 활용한 수익을 잘 거뒀기 때문에
증권사들, 대형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이번에 거의 역대급 실적들이 대형사들에선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IMA로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한다라면 실적은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부분들은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소득 이 기대감이 뭐 실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뉴스에 대한 호재가 좀 꺾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고 증시도 좀 떨어지는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기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미래에셋 주가가 최근 들어서 며칠간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음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조금 더 길게 차트를 시간을 좀 본다라면 증권사들 그리고 은행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은 시간이 증권사들의 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물론 금감원에서 IMA 설계부터 불안전 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불안전 판매가 관찰이 된다라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상당히 좀 무섭게 나왔죠. 그렇지만 이 IMA의 불안전 판매보다는 IMA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증권 최근의 조정보다는 앞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61선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000원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그리고 연말 다가온다라면은 증권주에는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는 좀 안 좋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 증권주에 대한 투자 힌트 얻어봤습니다. 네. 시장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네. 시장은 3% 정도의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5%가량의 강세 흐름이네요. 오히려 지금 조금 전부터 해가지고 또 고점을 더 높이면서 장중 고점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창호연권 좀 네. 전에 뭐 바이오주 많이 올라서 놀라셨다고. 오후장에 슬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 탄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시총 상위에 웬만한 종목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기록을 쓰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게다가 신기한 게 예전에는 AI 또는 논 AI 이런 네. 식으로 시속 게임을 펼쳤다면 그렇죠. 오늘 보면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잘 가고 바이오도 이에 질세라 매기를 뺏기지 않으면서 또 각자의 그렇습니다. 페이스대로 좀 잘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예. 기분 좋은 오늘 하루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시장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네. 내려갈 때는 막 2% 이상 1시간 만에 급락시켜서 손절하게 하고 네. 올라갈 때는 3% 갭상이다. 어제 그 장 초반 기억하십니까? 35분 만에 거의 뭐 3% 가까이 말도 안 되게 빨리 떨어졌죠. 정신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말아 올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는데 참 그 얘기 다들 네. 체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운제나님께서는 계좌 리밸런싱 하셨대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매도하셨대요. 오. 그래서 뭔가 AI에서 상법 개정안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살짝 무게중심을 옮겨주신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매수하셨다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분이 나란히 한 종목을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입니다. 자, 매수 가격 무지에서 광명가자님부터 먼저 볼게요. 7만 원이고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5%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6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얼마 전까지는 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7만 4천 원에서 쭉 밀립니다. 정말 계속해서 밀렸거든요. 지금 5만 7,200원까지 주요 이평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투투님께서도 나노 신소재 역시나 손실 중입니다. 6만 1,457원, 20%입니다. 이러다가 앞자리 4를 볼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고요? 자, 나노 신소재 과연 지금 정도가 하락의 끝인 건지 다시 올라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주들 최근에 이런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모님, 요거 어떻게 볼까요?
네, 2차전지 소재 업체들, 2차전지 셀 업체들도 좀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장비 업체들도 좀 비슷합니다. 차트가 10월 달에 주가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10월 말 정도까지 좋다가 이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노신소재가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로 옮겨보겠습니다. 주가가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10월 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2차전지가 그럼 왜 올라갔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터리에 있어서 배터리 업체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용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되고요. ESS가 차지하는 비중 약간 20% 정도 됩니다. 비중이 좀 낮죠. 그런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워낙 좋아지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20%를 차지하는 ESS가 굉장히 유망하다. 너무 안 좋았을 때는 무언가 유망하는 뭔가라도 보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ESS가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는 이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시장이 좀 흔들릴 때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아직 확인이 덜 된 종목들은, 그런 섹터들은 주가가 조금 더 변동성을 아래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노신소재, 반도체용 소재도 하고요. 2차전지 소재도 하는데 2차전지 관련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럼 2차전지 그중에서도 ESS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확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실적부터 본다라면 작년이 워낙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영업이익 30억 했습니다. 이전에 100억 이상씩 했던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가 30억 하니까 주가가 좋지 않죠.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갔었고 주가가 7만 원이 고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당겨보면 얼마나 아래로 내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훌쩍 위에서부터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다른 2차전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쪽, 아래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1선과 121선이 지금 자리 부근에 있거든요. 5만 5천 원에서 조금 위에 있는 게 조금 위에 있는 5만 6,500원 정도가 61선이고요. 그리고 54,300원 정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손절하시기보다는 2차전지, 그중에서도 ESS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금년에도 실적이 54억,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특히 매출액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900억이 안 됐었는데 금년 예상 매출액이 1,100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회사 회복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 사실은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매출액이 늘어났고 회사가 바닥을 찍고 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테마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이렇게 테마를 받았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주 나노신소재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랭킹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잊지 않고 게시판에서도 올려주셨는데 고고의 세상님께서 안녕하세요. 1위 삼성전자요. 이렇게 해주셨고 전은영님께서는 3위가 현대차 같고 2위가 한전, 1위가 삼성. 그러니까 1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데 네. 한국전력이 지금 다크호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지금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떨지 3위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걸 오픈하면 나머지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 자, 3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현대차가 3위입니다. 1,069억 원. 한국전력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정말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군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네. 지금 3위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단위가 달라지죠. 그쵸. 앞서서는 500억 원대였다면 지금은 1,000억 원대. 그리고 현대차가 보니까 작년에 순이익이 한 13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에 1% 조금 못 미치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1,000억 원 넘는 금액 1,069억 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관세다보다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게 기부금이 늘거나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냐, 한국전력이냐, 이 대결의 승자는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겠고요. 1시간 동안 종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6위에 페트론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일라이릴리의 수주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두 자릿수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38만 1,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3A 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속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LPDDR5 5G Io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6% 급등세 보이며 7,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1위에는 고스트 스튜디오가 올라왔는데요. 고스트 스튜디오의 첫 작품인 넷플릭스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가 글로벌 시청자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10,000원 선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일동제약 올라왔고요. 역시나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위에는 핑거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콘텐츠 기업인 핑거스토리는 글로벌 텍스프리와 함께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7위에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중일 갈등이 확산하면서 K관광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 속에서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14.62% 강세로 6,82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리튬 투자와 함께 철강 모멘텀까지 부각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32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일동제약과 D&D 파마텍, 동근단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상무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인기 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죠. 종목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 그 중에 탑픽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요거 좀 꼽아주시죠. 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사실 이 위고비로 시작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만 치료제 주사를 맞아서 살을 뺀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거를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반인들도 정말 많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변에서 이 비만 치료제, 다양한 비만 치료제를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비만 치료제를 경험을 하면서 살이 빠진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한 회사에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다라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새로운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도보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속도가 지금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더라도 이전의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세를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페트론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을 사실 살펴보면 24년도만 해도 5만 원 훨씬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2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38만 4천 원 15배 이상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런 모습들로 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형사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미약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에서도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나올 예정인데 이 비만 치료제는 근육량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기존의 비만 치료제다라고 한다라면은 식욕을 좀 억제하거나 지방을 분해해주거나 이런 모습들 좀 많이 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근육량을 좀 늘리게 되죠. 몸 안에 지방이 많은 것보다는 근육이 많은 게 대사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팔 한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지방이 많은 팔과 근육이 많은 팔이 움직였을 때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대형사들 중에서 기존에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꼭 비만에 대한 테마로 꼭 묶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고 비만에 대한 테마까지도 좀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사실 수익률 면에서 비만 치료제 중에 가장 1등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정성 면에 있어서까지 가산점을 좀 줘서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한미약품 이야기도 같이 접수를 해봤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D&D 파마텍
무상증자 지금 팔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네. 권리락이 14일이었어가지고 지금 파셔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저평가님께서도 지났군요. 네, 답을 해주셨죠. 예. 자, 그리고 강사님 지금 또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이야기와 함께, 종목 진단 요청이 갑자기 좀 줄어들었네요. 마지막까지 저희 열심히 봐드립니다. 지금도 네.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 남겨주시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네. 음봉 전환했거든요. 그래요? 윗꼬리가 좀 달려서 어허. 이 얘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좀 차분해지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는 양봉이 길어지고 하이닉스는 음봉이 길어지고 음봉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좀 패턴이 이 두 종목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코스피뿐만이 아니군요. 코스닥도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긴장감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전화 왔습니다. 네. 5794번님께서 솔리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뭔가 이 통신 장비가, 통신 장비도 그러고 보니까 또 젠스낭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젠스낭 CEO가 통신이 뭐 첨단 산업의 척추라고 했나요? 아무튼 네. 그 워딩이 나오면서 막 급등을 했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폭 다 반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통신장비주들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솔리드입니다. 오를 때도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네. 8,56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로 현재는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통신 장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상무님 알려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 금년 하반기에 통신 장비주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섹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신 장비는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도 횡보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솔리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년에 바닥을 잡는다라면 6,000원이었고요. 고점도 한 8,000원 정도를 잡고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박스권이 오래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는데 10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9,000원도 뚫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때 사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디어 AI에도 그리고 이 첨단 산업에도 통신이 관련되게 묶이면서 주가가 나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떨어졌죠. 사실 안 오르니만 못합니다. 이때 팔지 않았다라면 사실 올랐다 떨어지면 기분이 더 나쁘죠.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으로 무언가 이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시간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반도체로 따졌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만큼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장비주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테마에 묶였을 때 실적이 확실하게 늘어난 부분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점. 예상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더라도 작년, 재작년과 금년을 살펴봤을 때 도리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요. 물론 솔리드 흑자 회사입니다. 금년에도 200억 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이전에는 300억 원대의 중반의 영업이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테마로 오랫동안 묶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 주가적으로는 좀 아쉽게 횡보를 좀 오래 하는 심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도 3천억 원대까지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하더라도 6천억 원대 중반이고요. 아니면 7천억 원대에서 근데 7천원 정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실적 반등이 관찰되거나 다시 한번 AI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조금 더 테마가 묶인다라면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장비주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급함을 가지는 건 금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왜요? 우리 남자 앵커 머리, 창호 앵커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 많으세요. 왜냐하면 한참 네. 꾸밀 나이라 맨날 스타일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주니까. 그리고 정말 이 역시 여러분의 시청자분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보다 이 헤어 컬 크림을 좀 많이 발라가지고 좀 젖어 있습니다, 머리가.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랑받는다라는 증거인 게 저는 맨날 창호 앵커를 보는데도 네.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얘기를 하셔도 기분이 네. 전혀 안 나쁘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가면서 피드백을 들어보고 나중에 제일 괜찮은 머리로 정착하면 되죠 뭐. H.O.T 머리 같다고. H.O.T 뭔지 아세요? 아, H.O.T. 알죠. H.O.T. 자, 만간지님이, 야, 역시 예. 투자자분들 다릅니다. 시장 변동성처럼 헤어 변동성이 심하다는 이야기. 그래요. 시장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제 머리도 정착하면서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갈 네. 길을 꿋꿋하게 가면서 또 이평선 훼손도 없이 그런 네. 종목들이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있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도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딱 그렇습니다. 오늘 호흡이 좋네요. 그러니까. 예, 문 여사님께서요. 네. GST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시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GST가 예.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안한 침대같이 네. 예, 꾸준히 안락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9,000원에 사신 가격이 근데 29,000원, 비중이 30%. 현재 주가에서 약간 위쪽에서 잡으셨는데 뭐 많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정된 상승세 GST 앞으로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상무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GST 최근에 사실 수혜를 좀 많이 받은 종목이죠.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여기에 가스 정화 장치,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는 우선 논외로 치고요. 반도체 쪽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죠. 반도체를 생산이 늘어났다. 웨이퍼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이 웨이퍼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스 정화 장치, 온도 조절 장치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GST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간 만큼 실적도 차근차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서 매출액도 100억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약 한 20-3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매출액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그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디램 같은 경우 사실 하반기 연말에 디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30%에서 약 한 40% 정도 오를 걸로 보여지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재고가 한 6주 정도 되고요. 디램 같은 경우 재고가 2-3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4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10조 원대 중반을 훌쩍 뛰어넘을 걸로 예상한 이유가 디램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인데 이 메모리의 호황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좋다라면 GST의 반도체 제조할 때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상도 금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명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습니다. 물론 사실 8월 말에는 2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28,000원, 약간 40% 적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뭐 굉장히 장비주들이 좀 빠르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내년까지도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도 외국인은 좀 팝니다만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라는 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금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29,000원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죠. 그래서 매수가는 충분히 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단위가 달라지는 3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 소화도 좀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지금 며칠 하다가 다시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소화가 된다라면 내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ST 살펴드렸습니다. 진단하는 중에 저평가들께서 가스통 지기분들 많이 보유중 하시길래 가스통이 뭔가 했는데 GST군요. 그러니까요. 이 센스에 놀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오늘 윤정식 상무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랭킹쇼는 네.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예. 센스 한 스푼이 보태져야 이 프로그램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GST 가스통. 저는 아침에 사실 예. 저희 집에 가스검침 하시는 분 와가지고 잠깐 깼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스 공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했습니다. 딱 보니까 GST 가스통. 그래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챙겨가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올해 기부금 1위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냐 아니면 한국전력이냐, 이 대결의 승자는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1위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역시 여기 이기기 힘들죠. 근데 오늘의 다크호스가 네. 한국전력이에요. 와, 거의 사실 비슷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한 10억 정도? 네, 그 정도 차이 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죠. 네. 와, 한국전력이 저는 당연히 5위, 5개면은 당연히 5위라고 생각했는데 4위 안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고 3위에서 안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1위와 비슷한 정도였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네. 한국전력을 지금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게 기부금 감소액이 가장 큰 기업이 또 어이?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요? 작년에는 1위가 한국전력이었나 봐요. 어머. 152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과 이런 것 때문에 기부금 쪽으로 잡히는 지출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요거는 뭔가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부금 순위 한번 살펴봤고요. 벌써 좀 시간이 꽉 찼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랭킹쇼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